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블랙보디의 김은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만 해보세요. 6개월이면 저절로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상은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이 혼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지도하는 엄마표 수업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공부방이나 학원 선생님 하시는 경우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지켜보시고 요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런가? 어떤 경우냐면 열심히 합니다. 숙제 성실하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90점을 못 넘어요. 여기서 뭐 40점, 50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70점대, 80점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의 아이들 있을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셨나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피하진 않는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거를 꺼려하진 않는가? 요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말씀드린 90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성적을 유지한다면 전제 조건이 뭐죠? 열심히 하는데 이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어머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당장 그 아이의 문제집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풀이과정은 쓰나? 두 번째, 틀린 거는 체크가 되어 있나? 점검은 하나? 다시 푸나? 알고 넘어가나?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학원 선별하는 방법 이제 어느 정도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 학원 고르고 뭐 이러는 거는 이제 도가 트실 거예요. 어떤 거? 내 아이가 틀린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학원 의심해 보세요. 학원 선생님들 내 학생이 이렇게 틀렸는데 점검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비상등 켜졌어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시면 그 학생 내 학생으로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아이들 암만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해봤자 그 아이가 틀린 것을 짚어주지 못하면 그 아이 장기로 가기 어려워요. 실력 키우기 어려워요. 그 아이의 정말 중요한 인생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찔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에 점검하시고 짚고 넘어가시고 수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돈 받고 알려드리는 노하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대로 솔직하게 다 제가 가진 거 노하우 오픈하면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일찍 고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이 뭘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본 결과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풀리는 문제만 풀어요. 뭐라고요? 풀리는 문제만 풀어요. 안 풀리는 거, 틀리는 거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개선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해요, 잘해요 이런 소리를 해봤자 들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왜 그 문제를 싫어하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생각하기 싫습니다.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본인이 딱 풀었을 때 술술술술 풀리는 것만 좋아하고 그 이상 어려운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분의 학생이 그래요. 다시 푸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푸는 거의 중요성 너무 알죠? 왜 다시 풀어요?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 다시 푸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풀이를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풀이 쓰는 거 싫어요.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대부분일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90점이 넘어가고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방법 간단해요. 이 네 가지 타파해야 돼요. 이거를 깨 부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대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잘해야 중상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런데 중위권, 중상위권이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못하진 않으니까 중간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엄마들 착각하십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왜요? 중학교에서 상위권을 해도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경각심 있게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학교에서 중위권, 중상위권, 안정권 아닙니다. 분명히 상위권과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못해도 90점 넘어야 됩니다. 90점 안 되는 부모님, 우리 아이가 선행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해야 하지?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 습관을 길들이게 된 아이의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급해요. 빨리빨리 핵심만, 개념만, 요점만 간단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일단 그렇게 길들여졌으면 이것은 벌써 멀리 갔어요. 얘네들을 다시 끌어다가 여기서부터 출발시켜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저기서 이렇게 끌어와서 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야 다시 여기부터 하자 이렇게 쉬운데 이게 너무 멀리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애가 자꾸 튕겨나가거든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빨리빨리 즉효를 볼 수 있는 우리 왜 약으로 치면 항생제와 진통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효과 이것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브레이크 걸린다고요. 근데 애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릅니다.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5세부터 23살까지, 네, 23세까지 수학을 다 스펙트럼이 넘게 경험을 해봤다고 했죠.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똑같은 3학년인데 3학년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봤더니 1학년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5살을 봤더니 5살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한 결과, 제가 경험한 결과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엄마들이 어떤 교육 가치관과 어떤 흐름을 알고 아이한테 적용시켜 주느냐. 그것이 몇 살 때부터이든 이게 얼마나 큰 영향과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아이는 무조건 진짜 말문이 트이기 전부터 수학의 세계를 열어주고 싶을 정도로 물론 놀이로, 네, 즐겁게, 재밌게 이것들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한테 저 밑에 깊은 기저에는 수학과 언어가 깔리게끔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되게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활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과 개념들 간단한 것들을 그런 어떤 공식 통에 넣어서 우리 왜 파를 넣으면 파가 드드드드드 이렇게 잘려갖고 나오잖아요. 무를 넣으면 무가 깍두기처럼 이렇게 썰어져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본 개념만 넣어서 뚜두두둑 정답이 나오는 그 수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얘를 응용한다거나 활용한다거나 심화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통합하고 분리하고 융합해서 비교하고 결론 내리는 것 논리적인 사고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어머님들 여기서 학원에 죄송합니다. 상술. 네. 학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육사업가. 네. 교육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많은 돈을 벌려면 가장 엄마들과 학생들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그 부분을 딱 사이다처럼 건드려줘야 막 몰려듭니다. 일종의 바닷가에서 우리 미끼, 먹이 던지면 물고기 몰리듯이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쫙 등록하게 해서 네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아이들 속에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어느 정도 시키면 하는 아이 다 있죠. 그러면 상위 20% 학생들에 집중하면서 학원을 이끌어 갑니다. 중간에 열심히 하는데 몇 개월 다니다 못 쫓아오는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그 학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를 주기적으로 또 뽑으면 됩니다. 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요. 정말 유명한 학원 광고 잘 안 해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번에 좋은 선생님으로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요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네, 제가
홍보를 할 때 학원, 공부방 전부 다 네, 홍보를 할 때 저는 오픈할 그 몇 달만, 한두 달만 제가 홍보를 했었고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쫙 홍보를 합니다. 나중에 홍보하는 것들 학원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으면 조금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 이후에 처음에 쫙 홍보했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오죠? 저는 그 몇 명이 부풀리고 소개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오버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을 마감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옵니다. 일단 어머님들 여기서 학원의 상수를 조금 읽으세요. 아셨죠? 네. 우리 아이가 이것들을 이 네 가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그냥 팍팍 깨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네 해야 하느냐 요 방법적인 것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조금 방법이 좀 갈리는 게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일단 언어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해력이라고 합니다. 수해력은 수학의 부호 기호, 단어의 뜻, 수학 용어 있죠? 그 뜻, 정확하게 그 용어와 성질과 모든 소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해력과 수해력의 기본이 탑재되어지는 상태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심화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얼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은 정말 플러스 알파, 어떤 아이는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쭉쭉 나가죠? 어떤 아이는 알파, 베타, 감마, 저기 타우, 자이, 오메가 막 이런 데까지 쭉쭉쭉쭉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문해력도 조금 부족하고요. 수해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 만 13세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 논술 지도자 자격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또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만 13세까지는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되는데 이 두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는 그 고정된 그릇에 담는 거죠. 중학교 때 아무리 좁은 그릇에 많이 담아봐야 고봉처럼 밥을 담는 것처럼 담아봐야 이 그릇이 이 넓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에는 이 문해력과 수해력을 사고력, 책 많이 읽게 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키우게 하고 수학을 용어부터 연결해서 있는 사고력을 키우면 이 그릇이 되게 넓어져요. 그러면 중학교 때 조금만 담아도 굉장히 많은 양을 담게 되고요. 얘를 고봉으로 담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플러스 저기 오메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과 수해력, 문해력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좀 놀아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한테 빠져가지고 공부 조금 안 했다? 그러면 금방 치고 올라가요. 이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치던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던 이 방법대로 하시면 문해력과 수해력을 키워주는 방법대로 하시면 한 달이면 선생님 눈에 엄마 눈에 꿈틀꿈틀 뭔가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3개월이면 누구나 다 느껴요. 책만 딱 봐도요. 그 전과 후가 너무나 책이 다르고요. 채점 결과도 다르고 문제풀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발표하는 것도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적도 변화가 있게 돼요. 학생들 스스로가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본인이 변화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몸에 배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A가 A 다시로 되는 게 아니라 A가 B로 되는 정도로. 그래서 아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사고력과 문해력과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놨는데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학원으로 그냥 돌려보낸다? 아니면은 그냥 얘를 놔버린다? 소홀히 한다? 그럴 경우에 이 아이가 주체적으로 공부 못하면 다시 도루묵 될 확률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잘 다져놨으면 그러면 그 레벨에서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학습 방법으로 엄마가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진한 학생, 부족한 학생,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 우리 아이들 이거 어떡하나 선행이 답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학생, 미리 앞서가서 반복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성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뭐죠?
왜 아이가 부족했고 왜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나요? 그 원인이 뭔지를 조금 파헤쳐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가 정말 머리도 똑똑하고 좋고 잘했는데 잠깐 아까처럼 놀았던 경우, 게임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공부를 이렇게 손 놨던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선행하면 쫓아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얘는 수학적인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해도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아이도 100% 노력을 했는데 80밖에 안 나오는 아이라면 선행을 한다고 크게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가, 이 두 번째 아이가 선행을 할 때 만약에 두 종류의 학원으로 간다고 볼게요. 우리 인생극장처럼 A라는 학원을 갔어요. 그럼 이 A는 어떤 학원이냐면 개념만, 요점만 간단히 아까 파 집어넣으면은 파 따다다다닥 썰어갖고 나오는 기계처럼 그렇게 핵심 개념만 알려주고 문제 유형만 암기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또르륵 만들어내가지고 성적을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중학교 때에는 통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후반, 그 다음에 고2 무조건 해석학이 들어가고 기하학이 들어갈 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해야 돼요. 학생의 중요한 시기 날렸고요. 돈 날렸고요. 에너지 날렸어요. 도돌이표로 다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핵심만 하는 습관에 고착되어서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경험상 그런 학생은 고등학교 때 아예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왜? 3개월 못 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위험해요. B라는 학원에 갔다. 근데 이 B라는 학원은 기본 철저하게 개념, 용어부터 다 알려주는 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든지 다 되어 있는 학생이 잠깐 놀았던 경우에는 이런 B 학원에 왔을 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이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머리가 없고 노력도 하기 싫어하고 느리고 막 이런 아이다. 그러면 이 B 학원에 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진도의 양을 많이 빼줄 수가 없어요.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소화하는데 이것들을 문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이거예요. 선행을 할 때 무조건 많이 돌리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아이가 선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앞서가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배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 2개 학년 하는 거랑 중3 것만 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문제집도 훨씬 종류가 많아지고 난이도도 어려워지는데 엉덩이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 시간 싸움, 엉덩이 싸움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것에서 이겨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머리도 안 돼, 노력도 안 해, 느려. 그런데 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진도도 못 나가. 이런 애를 갖다가 어차피 고등학교는 가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고 내신을 봐야 되니까 얘를 무조건 핵심 개념만 뱅글뱅글 하는 데를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도 철저하게 기본 개념이어서 이어가지고서는 느리더라도 탄탄하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 어머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으신가요? 이거는 어머니들 선택에 맡길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팁을 드리면 많은 학원들이에요.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학원들이 이 경우를 택합니다. 왜요? 팥선한 기계. 뭐 넣으면은 깍두기로 나오는 그 깍둑썰기가 되는 그 기계의 방법들을 노리고 이런 학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내 아이의 방법은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하겠다 핵심 파악하시고 학원 고르시라 그랬죠? 그럼 학원의 폭이 훨씬 좁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맥락 잡으시고 내 아이 선행이 안 됐다, 느리다, 선행하고 싶다. 중위권밖에 성적이 안 된다.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선생님들, 나는 어떤 학원으로 가겠다. 네, 나를 이렇게 개념만 핵심만 딱딱딱 해서 중학교 성적을 잘 만들어주는 학원으로 타겟으로 가고 싶은 분은 그쪽으로 하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정말 아이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서 개념부터 철저하게 고등학교에서 열매 맺는 그 꽃을 피우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타겟에 맞춰서 아이들 지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숙제만 잘해오면 어느 정도 효과 봅니다. 네. 잘하는 아이들은 좀 빠르고요. 부족한 아이들은 조금 느려서 그렇지. 이거를 못하면 2번, 3번 반복을 시켜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교육부에서 지침해서 서울에 있는 아이도, 그 다음에 저기 섬에 있는 아이도,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에 맞춰 놓은 거거든요. 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 그것을 소화한다면 그 능력에 맞는 학원을 고르시길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센수학을 기준으로 한번 들여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혼공하는 학생들, 엄마, 선생님들 다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센수학을 풀 때 대표 문제를 풀고, 하난이도 문제를 풀고, 중간 난이도 문제를 풀고, 상을 풀고, 시단계를 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거 선 가르는 것 자체가 더 피곤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념서 잘 보시고요. 개념 배우고 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기본 문제, 예제 문제, 유제 문제,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일단 기본서를 마무리를 하세요. 한 단원을. 네. 거기서 틀리는 거 나오죠. 그러면 다시 개념 공부하고 또 보고, 개념 공부하고 또 보고, 나 이 중단원 평가를 다 맞았어. 그러면 답지 보셔도 됩니다. 답지 보시고, 내가 한 방법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나의 아이디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 웬만한 중위권이랑 상위권은 센수학 괜찮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은 RPM 문제집도 괜찮고요. 우리 아이는 정말로 부족해서 얘는 조금 센도 RPM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 파워 말고 라이트 요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투탑도 있는데 투탑은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난이도에 맞는 유형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유형서를 위에 이렇게 개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 쭉 풀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 유형은 상문제도 풀고요. 어떤 문제 유형은 중까지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일단 풀 수 있는 거를 A단계, B단계 문제집을 다 풀어놓습니다. C단계는 조금 남겨놔요. 그래서 틀리는 게 있으면 다시 개념 공부하고 쭉 다시 B까지 풀어보고 일단 내가 B까지 풀었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90% 이상으로 맞는다. 그러면 C단계로 넘어가셔서 C단계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개념서를 풀든 유형서를 풀든 어떤 문제집을 풀든 풀이과정 적으세요. 풀이과정을 적으면 학생 스스로가 못 풀었던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틀렸는지 점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풀이과정 서술형과도 연계되고요. 일단 우리 수행평가할 때 수학은 시험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고득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무조건 줄노트 사가지고 풀이과정 꼼꼼하게 쓰는 거 이거 연습시키고 학원 선생님도 꼭 시키세요. 학원 선생님 많은 아이들 지도하느라 힘드시죠?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아이들의 실력과 효과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나는 이유는 아이들이 풀이과정을 쓰느냐 안 쓰느냐 숙제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 테스트 꼭 보시고요. 요것들 점검하시면서 아이들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 제때에 공부해야 될 것들 놓치지 않으면서 하위권 상위권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생님들, 어머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